당뇨 전 단계 네. 이러면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 3다일소라고 하는데 세 가지는 많고 하나는 적다 해서 세 가지는 물이 많이 먹히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1소는 체중이 자꾸 빠져요. 당뇨는 극복이 됩니까? 당뇨도 졸업이 가능하고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당뇨 인구가 해마다 그렇게 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나 이렇게 중에 한 분은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 이쯤 될 겁니다. 가족력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오늘 꼼꼼히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당뇨인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당뇨 스크랩 이혜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당뇨 한 분 정도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 정도로 많습니까? 정말 많죠. 정말 당뇨 인구가 500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단계는 1,500만 명 정도 돼서 네. 합치면 2,000만 명입니다. 문제는 젊은 당뇨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서 2022년에 48%가 증가해서 네. 4만 3천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예. 아니 저도 5, 6년 전에 건강검진했더니 당뇨 전 단계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검도를 좀 했거든요. 땀 쫙 빼는 운동을 하고 음식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당뇨 전 단계가 다 당뇨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네. 한 절반 정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뇨를 극복하셨던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당뇨 전 단계 네. 이러면 어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전 단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 3다일소라고 하는데 세 가지는 많고 하나는 적다 해서 세 가지는 물이 많이 먹히고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왜냐면 담량이 늘어요? 네, 뒤돌아서면 또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3다 그다음에 1소는 체중이 자꾸 빠져요. 혈당이 잡히면 체중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새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혈당 체크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젊은 연령층들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혈당이 늘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호르몬이 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꾸 지방이 축적되게 되니까 비만해지고 체중이 찌는 거죠. 근데 당뇨는 우리를 이렇게 그 피 검사해가지고 당뇨 파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뭐예요? 당화혈색소는 이 개념이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당화된 혈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화된 혈색소, 화가 될 화자거든요. 그래서 뭐뭐 화되었다. 그래서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이게 당화이고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되었다. 이게 당화혈색소인데 혈색소가 3개월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면 내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내 몸에 이제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관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높은 만큼 당화혈색소가 더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혈당이 낮아지면 당화혈색소가 낮아지겠죠. 요거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건강검진할 때 그거 안 하던데. 그냥 기본 검사 항목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기본 돈 더 내야 되는구나. 네, 이거. 비싸요 이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맥 체열로 검사하면 조금 더 이제 비싼 장비 돌리니까 오늘 검사해놓고 다음에 가서 진료를 따로 들어야 되고 말초혈액으로도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날 당일에 5분 안에 검사 나오니까 검사도 하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공복 혈당 검사 있고, 밥 먹고 혈당 검사 있고, 식후 혈당이 있고, 당화 혈색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니까 췌장 검사도 하고, 얼만큼 분비가 되는지 시펙타이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다 피로 되는 거예요? 필요하죠. 저희는 실제 다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검사는 없어요?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얼마큼 제대로 쓰이는지 그 효율성 검사를 하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 가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고. 그렇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당뇨가 좀 의심스러운데 하는 건 뭐 있어요? 예전에 보면 뭐 손톱이 좀 노랗다든지 아니면은 눈이 약간 노랗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새벽에 물을 먹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증상들 다 맞는데 저희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니까 손톱을 주로 많이 봅니다. 저 지금 괜찮아요?
손톱 이 정도면 괜찮으세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으십니다. 어. 손톱이 저는 다행이네. 당뇨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네. 당뇨자들을 주로 보면 손톱에 세로줄이 많이 있고요. 세로줄이? 네, 근데 지금 세로줄도 별로 없고 네. 매끈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로줄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거칠거칠해지면서 그런 울퉁불퉁해지고 게 있어요? 홈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 이게 잘 부스러져요. 네. 그리고 흰색으로 변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다 간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췌장 말고 다른 장기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많거든요. 당뇨이기 때문에. 근데 간 기능은 한의학에서 그 간 상태를 보는 게 바로 손톱이라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분들의 손톱이 정말 안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검사하는 것 중에 아까 안 나온 검사 중에 하나가 또 모세혈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손톱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기다란 U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혈액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 혈액이 돌고 그다음에 직선 형태로 기다랗게 혈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당뇨자분들은 대부분 뭐 구불구불하거나 삼지창으로 되어 있거나 뭐 팔자로 꼬여 있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아니면 너무 짧아서 점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혈관으로 손톱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 온몸에 영양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합병증인 분들이 모세혈관이 진짜 안 이뻐요. 건강하지 않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모세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합병증을 치료하고 가신 분들 보면 3개월 정도 지나면 모세혈관이 정말 많이 건강해지고 이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혈당도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 혈관 관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쵸. 그 합병증이. 발가락 같은데 맞아요. 막 썩고 그쵸. 나중에 잘라내게 되고 맞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그거 그죠. 보니까. 그게 말초신경병증인데 말초신경병증이 결국 또 혈관 건강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증도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맞아요. 네. 눈도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도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는 합병증이고 신증, 콩팥 이것도 당연히 모세혈관 덩어리,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깊어요. 합병증 자체가. 그래서 혈당도 중요하고 혈관 건강도 중요한 그리고 거죠. 성기능 장애도 오더라고요. 그럼요. 성기능도 잘 생각해보면 모세혈관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뇨 전 단계는 뭐 제가 경험했으니까 치료했어요. 극복했어요. 네. 근데 당뇨는 극복이 됩니까? 당뇨가 극복이 딱 됩니다. 걸렸다. 네. 그러면 극복이 돼요? 네, 극복이 됩니다. 당뇨도 졸업이 가능하고요. 완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인슐린이 부족하게 나오면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것부터 치료를 해야겠지만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게 저항성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문제로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충분히 당뇨 졸업도 가능하고요. 실제 저희 채널에서 당뇨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당뇨 졸업하신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10.6%였는데 3개월 만에 5.9%까지 떨어졌던 분, 아니면 10.1이었는데 5.6%까지 떨어졌던 분,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뇨가 졸업 가능하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검사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공복혈당을 측정을 좀 열심히 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식후혈당은 운동하면 좀 떨어지고 좀 덜 먹으면 덜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30분 안에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적으로 나의 혈당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공복혈당인데 제가 이 공복혈당을 쉽게 집에서 측정하고 그다음에 관찰할 수 있도록 공복혈당 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희 환자분이 보통 혈당 측정하세요라고 하면 날짜 적고 혈당 적고 날짜 적고 혈당 적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탁상 달력에 딱 적어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난히 높고 어느 날 유난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날은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전날 뭐 야식을 먹었다. 아니면 전날 늦게 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달력 형태로 만들면 혈당을 이렇게 쭉 적으면서 유난히 높거나 낮은 날이 보일 거고 공복혈당은 아침에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생활한 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떤 것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높고 어떤 것 때문에 낮고 이거를 관찰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관찰하고 실천하고 하시라고 공복혈당 달력을 저희 당뇨스쿨의 노하우인데 요거를 수첩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던 췌장 기능 검사 요거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요것도 이제 C펩타이드 검사라고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네, 얼마큼 나오는지 그 농도를 검사하는 건데 네. 대부분 이형 당뇨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자신이. 네. 사실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1.5형 당뇨라고 해서 인슐린 음. 분비가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요새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진료를 해보면 해볼수록 1.5형 당뇨가 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1.5형이면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음식, 운동 관리를 해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형인지 2형인지 시펩타이드 검사를 꼭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렇군요. 있고 그리고 인슐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음. 아까 얘기했던 저항성이 있다면 혈당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2형 당뇨인데 이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 인슐린 효율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겼다. 이런 건 알고 계시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만 하지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잘 안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항성 검사도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같이 하실 것을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혜미 원장님과 당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당뇨에 대한 해법 그리고 원장님만의 노하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